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물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생물학에서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유사한데 좀 두 개가 다른 유사한데 유사한데 좀 특징이 다른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analogous trait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 여기서 상사형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질은 다른 말이 아니라 특징이란 뜻이에요. 요 trait는 특징이란 뜻이야. 요 말에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사형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동형질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 요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지문이에요, 지금. 상동형질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한국말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 상사형질이라는 건 뭐냐면 딱 요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기능과 뿌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네들이 좀 반대야. 정반대야. 무슨 말이냐면 상사형질은 비슷한 기능을 가졌는데 근데 얘네들은 뿌리가 달라. 그거를 가지고 상사형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동형질은 이거랑 반대야. 그러면은 기능은 비슷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달라. 기능은 다른데 뿌리는 그럼 어떻게 써? 같아요. 같은 뿌리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 그 얘기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거 아시게 될 거야. 자, 같이 봅시다. 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구분을 한대요. 생물학자들이.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이에요. 뭘 구분하냐면 유사성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한대요. 즉,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을 한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얘고요. analogous trait라고 하는 거, 상사형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요거예요. homologous trait, 상동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요 대조적인 개념 두 개 나와요. 이 상사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once, one trait를 대신 쓴 말이에요. 특징인데 어떤 특징인가 하면은 have a common function. 비슷한 기능. 같은 기능을 가졌대요. 근데 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뭐 한다? 다른 가지에서 arouse, 발생한다. arise는 이게 arise 동사인데 arise의 과거 동사예요.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발생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arise, A예요, 이거. 발생하다. 얘 rise랑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오르다죠. arise랑 rise는 다른 단어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rose가 되면 안 되는 거야. arise가 와야지.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 rise 아니야. 다른 뜻이에요. 오르다와 발생하다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common function. 근데 다른 가지에서 이런 진화적 나무의 다른 가지. 그러니까 진화적으로는 그 뿌리가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중요한 맥락에서, 중요한 점에서는 이거 그냥 괄호를 묶어주시고요. 얘네들은 뭐래요? 같은 기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능은 비슷하지만 뿌리가 달라서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다른 기관이다. 들으셨어요? 다른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뿌리. 그래서 뭐래? 다른 기관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관으로 규정이 된다. 자, 그 예시로 지금 무엇을 들고 있냐면 wings of bird, 새의 날개 있죠? 새의 날개랑 그 다음에 뭐? 날개인데 이번엔 누구 날개? 벌꿀의 날개. 둘 다 날개는 날개잖아. 그지? 날개는 날개잖아. 둘 다 사용이 돼요. 뭐를 위해서 사용이 돼요? flight. 날개를 위해서 사용이 돼.
그리고 비슷해.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anything, 어떤 것인데 사용이 되는 어떤 것이에요. 날개를 위해서, 즉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것이든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만 한대요. 뭐뭐 해야 한다에 be built. 여기 지금 수동태 쓰였어요. 만들어져야 돼. in those ways.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날개면은 두 개, 뭐 어쨌든 양 사이드에 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날개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분명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즉 얘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얘네들 새의 날개랑 벌꿀의 날개는 발생했어요. 어떻게 발생했어요?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뭐에서?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진화에서는 evolution, 진화에서는 독립적으로 arise 또 나왔죠? arose 동사, arise의 과거형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다예요.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적인 게 nothing이니까 없다예요. 그죠? beyond their use, 그들의 사용, in flight, 그러니까 나는 데에서의, 비행에서의 그들의 사용. 그 날개를 비행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시 뭘 들고 있어요? 새의 날개, 그 다음에 벌의 날개. 요거 두 개를 지금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새의 날개랑 벌의 날개 예시 들고 있어요. 흐름 기억하셔야 돼요. 새의 날개랑 벌의 날개. 얘네들이 비슷한 기능 가지고 있다. 나는 데서는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 기관에 이 기관들의 진화적인 뿌리가 다르다는 거야.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다른 기관이다. 날개라고 다 같은 날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상사 형질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언급한 뒤에 하나씩 설명하는 거야. 상사 형질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상동 형질로 갑니다. 자, 요 문장에 지금 얘가 들어와야 되거든. 요걸로 가볼게요. 상동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로 in contrast. 그와 반대로 반대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기능은 달라.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they descend.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descend. 내려오다. 뭐로부터 내려왔냐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뭐 내려왔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공통의 진화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동 형질은 어떤 다른 기능인데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공통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지고 있대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이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하면은 그것들이 같은 기관임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얘네들은 같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생김새가 달라도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다 반대죠, 서로. 비슷한 기능, 다른 뿌리, 다른 기관. 다른 기능, 같은 뿌리, 같은 기관. 되셨죠? 그 얘기요. 자, 그러면서 요 부분부터는 그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예로 박쥐의 날개,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 누가 봐도 이건 좀 달라 보이잖아. 그지? 다리랑 박쥐의 날개가, 말의 다리랑 박쥐의 날개가 뭔가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근데 얘네들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날개고 하나는 다리야. 분명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또 모두 modification, modify가 수정하다라는 뜻인데
modification, 수정, 개량이란 뜻이에요. 변화한 것이란 뜻이야. 뭐가 변화한 것이냐면 앞다리가 변화한 것이래요. 요거 주어진 단어가 없네. 앞다리예요. 앞다리가 변한 거예요. 그 조상에. 그러니까 같은 뿌리가 지금 뿌리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고 그 조상의 앞다리가 진화해가지고 하나는 이 그 박쥐의 날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말의 다리가 됐다라는 거야. 뿌리가 같다라는 거야 지금. 진화적인 뿌리가 같다라는 거. 그렇대요. 저기 포유류의 같은 조상의 앞다리가 지금 개량된 거다. 따라서 얘네들은 they share non-functioning trait. 기능적이지 않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대요. 아까 기능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능적이지 않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뭐와 같은 특징인가 하면은 the number of bones, 뼈의 숫자. 처음 알았네 이런 거. 이런 얘기 진짜 처음 들었네. 뼈의 숫자가 같대. 얘랑 지금 얘가 뼈의 숫자가 같대요. 그 다음에 the way they are connected.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방식. 즉, 그 뼈들의 숫자와 그 뼈들이 요 bones라고 보시면 돼. 뼈들이 연결된 그 방식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기능은 다르지만 같은 뿌리, 같은 기관, 그리고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3번 문장 앞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3번 문장 앞에서. 그러니까 3번 문장 앞까지가 상사형질, 3번 문장, 요거 3번, 요거부터 5번 문장, 6번 문장은 요거 상동형질에 대한 거. 여기까지 포함해서요. 4, 5, 6번은 요 상동형질에 대한 거. 이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 하는 얘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analogy, 유사성. 쏘리. 여러분, 쏘리. 지금 이게 analogy랑 homology, 이게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상동성이랑, 그러니까 상사성이랑, 이거 지금 생물학 용어예요. 이거 생물학 용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동성과 상사성,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상동형질과 상사형질. 요거를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요, 살펴본대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대요. 그 기관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뭐 한대요? 초점을 맞춘대요. 그들의 가장 useless, 쓸모없는 property, 특성. 속성에 초점을 맞춘대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을 구분하는 법.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 기관의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주 그 쓸모없는 어떤 속성들, 그런 것들에도 초점을 맞춰서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처음에 두 종류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종류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사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징 뭐였어요? common function이야. 그지? common function이야. 근데 진화적인 뿌리가 달라요. 상사형질에 대한 지금 정의를 내린 거고요.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상동형질은 반면에 얘네들은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조상이 같아. 즉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이야. 상사형질을 공유하고 있으면 얘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관이지만 상동형질을 공유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이야. 그러니까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뿌리가 같아야. 뿌리가 같아야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가 같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구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야겠네. 여기 상동형질과 관련해서 들고 있는 예시는 뭐였어요? 예시는
요거 박쥐의 날개. 아우 쓸 자리가 없네. 박쥐의 날개랑 그 다음에 뭘 비교하고 있었어? 말의 앞다리. 전지 앞다리. 요 각각의 형질들의 특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 이런 거는.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영어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입니다. 근데 영어만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흐름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 흐름. 그래서 이것도 어휘 문제 나오기 좋고요. 순서 삽입 다 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내기 좋은 유형이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상사 형질이 어떻고 상동 형질이 어떻고 세가 어떻고 막 요런 구체적인 얘기들 나올 거야. 그런 거를 보고서 아 이게 지금 지문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볼까요? 39번. 39번은 또 지구온난화 얘기야. 또 지구온난화 얘기. 여러분 이거랑 요거 뒤에 것만 하시면 돼.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아주 그냥 다들 아주 그냥 다들 지금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맞지? 맞죠? 다음 주 이제 시험이니까 그지? 자 봅시다. 요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주제일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해수에 대한 얘기가 바다에 대한 얘기인데 바다 속의 그 바다의 온도와 그다음에 바다 속의 그 생물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다 온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seawater 바닷물이죠. 해수 바닷물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풍부함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풍부함을 포함하는데 무엇의 풍부함인가 하면은 산소의 풍부함이에요. dissolved oxygen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이 밑에서도 용존산소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용존산소가 다른 게 아니라 dissolve가 용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야.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물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 산소를 먹고 살지. 거기 있는 생물들이.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존산소. 그냥 이거 산소라고 이해하시면 돼. 여기 그냥 이 말이 자체가 조금 너무 낯설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물속에 있는 산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산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 산소는 어떤 산소인가 하면은 모든 이런 해양 동물들이 breathe 들어 마셔요. breathe 숨 쉬어. 들이마셔. to stay alive.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숨을 쉬어야죠. 그런 그 산소를 아주 풍부하게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이제 산소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습니다 라는 뜻인데 뭐가 확립되어 왔는지 어떤 내용이 이 물리학에서 확립되어 왔는지 그 내용이 중요해. 내시 끄는 문장부터 보세요. 뭐가 확립되어 왔냐면 찬물이요. hold oxygen. hold는 잡다잖아. 찬물이 산소를 잡고 있어. 무슨 말이겠어? 찬물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hold 잡고 있다는데 산소를 더 많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찬물에 산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dissolved 아까 그냥 그 산소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 용존산소. 뭐보다? 따뜻한 물이 그러하는 것보다. 그러하는 것.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찬물이 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네요. This is one reason. 이것이 하나의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이런 아주 차가운 펄시이죠. 극지의 그런 바다들이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대요. 뭐뭐인 반면에 while 뭐뭐인 반면에 tropical 열대 지방이죠. 열대의 ocean 해양이 blue 굉장히 그 파랗고 깨끗하고 그렇긴 한데 동시에 어때? 상대적으로 poorly populated 거주되는 이라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poorly가 붙어 있으니까 많이 사는 곳에서 적게 사는 곳에서 poor는 좀 돈이 없는 가난한 이런 뜻도 있지만 poor에는 굉장히 거지 같은 형편없는 이런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안 사는 거예요? 많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poorly populated.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그 생명체들이 많이 거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죠. 용존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찬물에서 산소가 되게 많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산소가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산소가 많으면 당연히 생명체도 많겠어, 적겠어? 많겠죠.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되셨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 뭐 남극, 북극 다 극지 얘기하는 건데 그런 데들은 당연히 물이 차잖아요. 따라서 생명체가 많은 거고 열대지방, 그럼 뭐 적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물이 따뜻할 테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는 줄어들겠죠. 그 얘기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문장까지 지금 2번 문장 앞까지 한 얘기는 딱 요거예요. 그냥 요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여기 2번에다가 여기를 이제 넣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따라서 기후온난화가 온도를 올려요. 여기는 raise가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rise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rise는 오르다예요. 여러분, 오르다. 온도가 오르다랑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다가 되는 거고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고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는 동사예요. 이런 거는 내가 이제 문법 용어로 또 쓰면 이런 게 타동사고요. 이런 게 자동사예요. 오르다랑 올리다는 그래서 다른 단어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를 올린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제 기후온난화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이런 해수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it is self-evident. 명백해졌다는 거예요. 명백한. 뭐가 명백한지 대시끄는 문장으로 나와요. 여기 진짜 주어예요. 얘가 가짜 주어. 뭐가 명백해졌냐면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양인데요. 산소의 양이죠.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 올라가면 산소양은 떨어지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소의 양이 decrease, 줄다, 감소하는 게 굉장히 명백해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요 4번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disastrous 재앙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냥 재앙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어떻다라면 지속되는 것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지속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뭐가 지속되냐면 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여기는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속된다면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요 말이요. 이 this가 가리키는 거, 지금 요 앞에 나온 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요 3번 문장과 4번 문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물의 온도,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그 바닷물이죠. 물의 온도가 늘고 있어. 오르고 있어. 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야? 기후변화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지금 기후변화를 언급했어, 이 사람은. 기후변화 때문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산소가, 물의 온도 오르면 산소는 줄겠죠. 산소의 양은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떤 결과를 낳을 거다?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거다. 요게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왜 재앙적이겠어요? 왜 재앙적일까? 왜 재앙적일까? 당연히 이게 뭐에 위협을 끼치니까? 에코시스템 threatening. 생태계 위협이 되겠죠. 산소가 적으면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온난화가 불러오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 사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다 했고요.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데이터는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indicate, 보여주다, 나타내다. 뭘 보여주냐면 대시크는 문장을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이 산소의 양이요. 바닷속에 있는 이 산소의 양이 여기서 얘가 주어고 대시크는 문장이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has been declining. 줄어들고 있어요. decline, 줄어들다, 줄다. 아까 decrease 동사 대신에 쓴 말. decline, 줄어들고 있어요.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지난 반세기 동안 넘게 계속해서 지금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대. 데이터로 드러났대.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지 대시크는 문장으로 또 나와요. 이 산소의 수준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서 산소 수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falling, 떨어지고 있어요.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뭐보다 더 빨리 떨어지냐면 상승보다. 어디에서의 상승이요? 물 온도에서의 상승보다. 이런 거는 뭐 그에 상응하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 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해석을 하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오르는데 그 속도보다 뭐가 더 빨리 줄고 있다는 거야? 산소의 양이 주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산소의 양이 지금 더 빨리 줄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겠어?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뭔지 아시겠죠?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어떤 우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falling oxygen level. 이 수준이, 산소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에서, 그러니까 해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 있대요. 뭐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impact, 영향을 미치다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habitat, 우리 배운 단어죠? 서식지. 이런 그 해양 유기체들의, 해양에서 사는 그 생명체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대요.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대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in recent year, 최근에 이것은 뭐뭐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초래했습니다. cause랑 같은 말. lead to, cause, bring about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초래하다. 뭘 초래했냐면 아주 그 빈번한, 여기 나왔죠? 산소 결핍의 anostic event. 산소 결핍 그런 사건들을 초래했대요. 이 사건들 어떤 사건들인가 하면은 뒤에 나오죠? 산소가 결핍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killed, 죽이거나 또는 displace, 쫓아내다예요. population, 개체 수를. 누구를? 요런 이제 뭐 물고기라든지 바닷속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물고기라든지 개라든지 등등등 이런 그 개체들의 개체 수를 쫓아냈다라는 거죠. 죽이거나 쫓아냈다. 거기서 살지 못하게 그냥 추방해버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쓸 데가 없네. 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연구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산소의 그 양이 어떻게 되고 있다?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농도 양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에 특히 해양 생태이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있죠. 되셨죠? 이 앞부분에서 한번 끊고 갑시다. 해양 생태계에 이 부분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도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의 온도가 오르고 산소가 줄어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했잖아.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죠, 여기 지금. 막 폐사하는 그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지, 지금. 또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겨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지문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물들은 내용일치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휘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르고 내리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 맥락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내려가는지. 이런 거 있죠.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산물은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풀이야. 굉장히 가득 차 있다 그랬어.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산소의 양이 지금 이제 연구 결과,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얘기하는 거는 decline, 줄어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줄어들고 있다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alling,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falling oxygen level이라고 받았죠. 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 지금 이런 그 산소 결핍 때문에 죽어가는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더 자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그 맥락,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에서 그냥 싹 바꿔버리면은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그 글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까지 표시할까요? 요거 poorly populated 이런 거. poorly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주 형편없이 거주가 되고 있다. 즉 거주하는 생명체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41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 이거는 조금 이제 뼈가 있는 말이야. 이 질문은. 뼈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 교육 체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잖아. 그지? 이 시험 위주의 이 교육 체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 많잖아. 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뼈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그 개념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여기 대중고등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고등교육이 의미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그 고등 아니에요. 고등학교의 그 고등 아니고요. 뭐예요?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나?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대중고등교육이라고 했을 때 고등교육은요, 대학교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할 때 그거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의 그 용어로는 중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의 용어는 초등교육, 뭐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중등교육에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들어가고 이 고등교육에 대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고등교육은 전부 대학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Higher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갔다 오세요. Higher Edu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전부 대학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안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막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고등교육이에요, 이게.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학교육이요. 성장해왔대요. has grown. 성장을 해왔어요. 뭐 이래로? 뭐에서부터 뭐까지? from A to B죠. A에서 B로. 뭐에서 뭐로 성장을 해왔냐면 엘리트 교육에서 뭐로? 대중교육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엘리트 교육이랑 대중교육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증가된 비율이죠. rate. 증가된 비율이에요. 무엇의 비율인가 하면은 참가의 비율이야. 증가된 참가의 비율이 발생했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데케이드는 10년이기 때문에 수십 년 사이에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뭐 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거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예요. 1940년대에 있었던 그 세계전쟁. 2000년이랑 2014년 사이에 비율인데 그 참가 비율이에요. 어디에서요? 고등교육에서, 대학교육 얘기하는 거죠. 대학교육에서의 그 참가 비율이 2배가 됐대요. 더블은 동사로 쓸 때 2배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From A to B 또 나왔죠? 19%에서 몇 프로로? 34%로 2배가 됐대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이 얘기.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성장했다. 대학교육이. 그 말을 지금 뒷받침말로서 하는 말로서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대학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거의 한 90%에 달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학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부분이. 근데 이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많은 비율로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되게 소수만 다녔다는 얘기야. 엘리트 교육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학이 완전히 그 사회 엘리트층 있잖아. 그런 층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중교육으로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대중교육 그 시스템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게 되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 안 끝났네. 19%에서 34%로 이제 2배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누구 사이에서 그 전치사예요. 인구 사이에서, 인구 구성원 사이에서. 근데 그 인구는 어떤 인구냐면 학교를 떠나는 나이에 있는 인구래요. 그러니까 졸업반 학생들이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졸업반 나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그런 그 범주의 그 인구에서 굉장히 진학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런 졸업반 나이라고 했을 때는 18살에서 23살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대학에 많이 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극적인 확장이죠. expansion, 확장. 늘어난 거죠, 지금? 고등교육의 확장이에요. 이 고등교육의 확장이 뭐뭐로 특징 지어집니다. 마크가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인데 뭐뭐로 특징 지어지다.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고등교육의 확장이 my 뒤에 거가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특징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건데 그 특징으로 얘기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wider range of 이거 다양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양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배웠던 뭐 various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 다양한 기관이에요. institution, 기관. 그런 고등교육, 고등학습의 다양한 기관들의 확장. 고등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뭐 얘기했어요? 아까 고등교육이 뭘 가르친다고? 대학. 대학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대학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나왔네요. diverse, 다양한 인구학적. 이거는 주어진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구 집단. 다양한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구 집단으로 특징이 지어진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인구 집단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학생들이 이전에는 조금 이제 진짜 엘리트 집안 있잖아. 엘리트 집안. 그런 집안 학생들만 이런 그 대학에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고등교육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라는 거야? 학생들의 그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거야. 뭐 진짜 엘리트 집안의 사람들 그런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딱 이 한 가지 얘기한 거야. 첫 번째 문장, 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전환이라고 합시다. 고등교육의 전환. 뭐에서 뭐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에서 뭐로 전환했어요? 대중교육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언급한 거, 교육기관의 다양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양해졌어? 학생 집단의 다양화. 이 고등교육 기관의 다양화, 그냥 그 대학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대학이 다양해졌다는 얘기고, 학생 집단, 학생들의 그런 배경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 얘기예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등교육이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고등교육의 전환이 어떤 배경에서, 그 원인으로, 자, 진정해, 여러분. 자, 진정해. 침착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그 변화,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 이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from A to B 또 나왔죠? A에서 B로. 엘리트 시스템에서 뭐로 변화한 거예요? 대중적인 그런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한 거죠. 얘가 주어예요. 그것은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예요.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었대. 어떤 필요성이랑 지금 이게 이런 변화가 지금 결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 필요인데 어떤 필요인가 하면은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전문화된 workforce, 노동력이에요. 그 경제에 전문화된 노동력을 길러야 될 그럴 필요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변화의 전환의 그 배경, 전환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전환의 배경, 원인에 해당되는 건데 그 배경이 뭐였다라는 거야? 전문적인, 그런 전문화된 노동력, 그러니까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거.
인력 양성.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도요. 한국도 지금은 무슨 뭐 엄청 막 그 첨단 산업들 막 AI 이런 걸로도 지금 막 정부가 엄청 막 투자를 한다 그러고 AI 산업 이런 데도 막 뛰어들려고 그러고 있잖아. 근데 한국도 60, 70년대에는 이 경제의 대부분이 그 주된 게 뭐였는지 알아요? 60, 70년대 옛날에. 한 반세기 전이네, 그지? 그때는 경제에서 지배적인 그런 그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 예를 들어 섬유 산업. 막 옷 만들어서 팔고. 아니면은 뭐 어떤 거예요? 무슨 가발 공장. 가발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공업들, 그런 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한 나라의 자본주의가 경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야? 좀 더 이제 전문화된 인력. 그러니까 학습된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교육받은 인력, educated. 그러니까 교육받은 그런 인력이 필요해야, 그런 인력이 있어야 그 경제가 더 그런 이제 가발만 만들고 뭐 그런 섬유만 만들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더 고차원적인 그런 고도의 그런 산업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그 교육이 확장이 되는 데에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필요가 지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경제에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근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사실 다 지금까지 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뭐지? 약간 그런 표정인데요.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본격적인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 대중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론과 이 사람이 현실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대조하고 있어. 보시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고등교육의 확장이요. 고등교육의 확장. 근데 이 교육은 매우 숙련된 그런 노동력. 아까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specialized workforce랑 같은 말. 그러니까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등교육의 확장은요. 여기까지 그 주어. 동사가 여기서 나와요. diminish.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 줄여야만 한데 뭐를? 시험의 역할을 줄여야만 한대요. in the selection 어떤 선발이라든지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서 시험의 역할을 줄여야만 된대. 아니 더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들어오라고 expansion 더 지금 고등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턱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역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initiate, 시작하다,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동사로 보시면 되고 분사 구문이요. 주어의 추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확장이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어떤 접근법인데 뭐에 대한 접근법인가 하면은 assessment,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시작을 해야 된대. 근데 이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 하면요. 이거 아니에요. 가능하게 하는 평가예요. 뭘 가능하게 하냐면 평생 교육을. lifelong learning은 평생 교육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론적 기대에 해당하는 거는 뭐야? 실험이 줄어야 돼. 시험이 줄어야 돼. 고등교육 지금 확장하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 어떤 여기 지금 다 안 했네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focus on feedback for development. 어떤 학생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등교육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기대가 된다라는 거야.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사회 정치적 변화들이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변화인데 뭐 하려는 변화? 이런 고등교육을 확장하려는 그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뭐를 a field of contradictions. contradiction은 모순이란 뜻이에요. 모순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순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랄까 일관성 없음 또는 뭐 앞뒤가 다름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과는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즉 셋업, 조성하다. 그러니까 여러 앞뒤가 다른 문제를 지금 조성을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뭐에 대해서?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이 고등교육의 평가와 관련돼서 뭔가 모순이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 실제 현실이 지금 이론적 기대와 아주 정반대로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특히 뭐와 관련해서? 평가와 관련돼서. 평가와 관련돼서 그러야 돼요. 자, 실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중교육이 필요로 해요. 뭘 필요로 하냐면 효과적인 접근법. 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대. 예를 들고 있죠? 서치에서 예시 나와요. 뭐와 같은? 시험과 같은.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quiz.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멀티플 초이스니까 뭐겠어? 선지가 여러 개. 객관식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시험이 없어져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시험이라든지 객관식 문제들 이런 거를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가지고 뭐와 함께 최소화된 미니멀리스트. 최소화된 그다음에 개인적이지 않은 인이 붙었으니까는 이거 지금 personal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지 않은 거.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쉽게 말하면 개인에 대한 맞춤형이 전혀 아니고 standardize, 표준화된 피드백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아까 기대했던 바는 저렇게 대중교육이 확장이 되면 시험도 좀 줄어들고 시험의 역할도 줄고 피드백도 좀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 발전을 위한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가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이렇게 발전을 위한 어떤 피드백 풍부한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딱 표준화된 피드백 개인 맞춤형이 전혀 아닌 그냥 최소한의 피드백 이런 것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현실이야 이거 지금 그지? 실제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지금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뭔가 선발을 위한 시험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피드백, 아주 표준화된 피드백. 이런 게 실제 현실의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든대요. 야기한대요. 학생들이 투부정사하도록. 학생들이 뭐 하도록? 더 초점에 맞추도록. 어디에? grade, 점수에 대한 피드백. 피드백보다. 학생들이 점수에 집착하도록.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되셨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in contrast,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현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 했고, 근데 반면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엘리트 교육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 그러니까 엘리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적은, 여기까지. 아주 그 적은 수의 사람들만 과거에는 학교에 갔다며, 대학에 갔다며, 바로 그런 시절에는 그런 그 적은 수의 학생들이 allowed for closer, 무엇을 허용하다. 뭐를 허용했냐면요. closer relationship,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허용했대요. 그게 가능했다란 얘기야. 누구 사이에?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그리고 뭐를 동반했어요? formative, 형성적인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형성적이었다는 거야. 이거를 constructive 같은 동사, 형용사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이 가능했다는 거야. 여기 아까 발전을 위한 피드백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러니까 건설적인 그런 피드백이 가능했대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학생 수가 적고 하니까 한 명 한 명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활발하게 주고 그 굉장히 좀 알찬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옛날 교육 방식은 이게 또 가능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피드백이 뭐 하는 피드백인가 하면은 형성하는 피드백이에요. 뭐를 형성하냐면 학생들의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 학업적 기술,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인격까지도 심지어는 characters. 캐릭터에는 인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격, 인격. 학생들의 인격까지도 형성을 하는 그런 아주 건설적인 피드백을 또 가지고서 가까운 이런 밀착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는 옛날 그 대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소규모 대학교육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교육의 특징은 뭐였어? 대학교의 특징은 학생과 교사 간의 밀착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형성적인 피드백, 뭐 건설적인 피드백이라고 합시다. 너무 말이 어색하니까. 건설적인 피드백,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이제 그 전문화된 인력 양상 필요에 의해서 대중교육이 확장이 됐지만 현실에서 이 대중교육 확장이 기대와는 달리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앞뒤 안 맞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평가에서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